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법률 내용이 조금 어렵습니다. 집중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탁의 대상은 모든 청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법률에 규정된 14개 사항에 한정됩니다. 인가라든가 허가 그런 내용에 한정되는 것이죠.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청탁을 했다고 하더라도 예외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7가지가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특정 행위를 요구한다든지 선출직, 임명직이 아니죠. 그러한 공직자,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제3자 민원을 전달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 청탁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정청탁을 받게 되면 공직자는 청탁을 한 사람에게 부정청탁이라는 것을 알리고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하면 됩니다. 그것이 반복이 되면 소속 기관자에게 서면 신고를 해야 되는 것이죠. 청탁을 받았다고 해서 처음부터 신고를 하도록 의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거절 의사를 명확히 표시만 하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래 이 표는 밑에 금품 수수 금지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데 편집 과정에서 이렇게 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아무튼 내용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금품 수수의 기준은 한 번에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까지입니다. 한 번에 50만 원을 받았다면 그렇게 누적을 해서 1년에 300만 원이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직무하고 관련해서는 이 금액 이하라 하더라도 받은 금액의 2배 내지 5배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가 있습니다. 징계 부과금이 붙는다든지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은 이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거나 부과했다면 취소가 되겠죠. 직무 관련해서 돈을 받았는데 그 대가성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때는 더 중하게 처벌되는 것이죠. 금액이 크면은 특가법, 금액이 좀 작으면은 형법상 뇌물죄가 되는데 이때는 5년 이하 징역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직무와 관련되는 것, 또 대가성이 있는 것 이렇게 구분되는 것이죠. 하지만 직무와 완전히 무관한 경우에는 한 번에 100만 원 이하, 연 300만 원 이하를 받았다면은 아무런 처벌 조항이 없습니다. 이 금액이 초과하게 되면은 직무와 관련이 있든 관련이 없든 무조건 하고 3년 이하 징역,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통 1년 징역에 1년 1천만 원이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3년 이하 징역이면은 3천만 원 이하. 최근에 나온 법률은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여기 8조에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 배우자인 경우는 사실혼이 아닌 법률상 배우자의 하나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이 법에서는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그러한 돈을 받았다면은 공직자가 신고를 해야 되고 신고하지 않으면은 처벌받게 되는 것이죠. 금품 수수 금지에 예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 문자만 보면은 상부 사친단 공불사 이런 경우는 수수가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나 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이런 것들은 봐도 되겠죠. 서장이 격려 목적으로 회식비를 제공하는 경우들입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부조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도 가능합니다. 이때 금액과 이 내용을 잘 암기를 해야 됩니다. 3만 원부터 보면은 음식물, 제공자와 공직자 등이 함께 식사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교 의뢰 목적이기 때문에 함께 식사를 해야지 돈만 주고 간다든지 그런 경우는 안 되겠습니다. 자, 5만 원짜리는 경조사비, 또 선물입니다. 선물에는 금전, 유가증권, 음식물, 견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이 되겠습니다. 금전이나 유가증권, 경조사비는 거의 현금이죠. 이러한 현금은 선물로 안 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식물은 여기서 3만 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선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10만 원으로 이렇게 좀 높게 된 것이 있는데요. 농수산물, 화한, 조화 이런 것들입니다. 이것은 농어촌 활성화를 위해서 10만 원까지 이렇게 높여놨죠. 농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50% 초과해서 가공한 것이어야 됩니다. 여기서 이 숫자들과 내용을 한꺼번에 암기할 때 3, 50, 음경, 선물, 농수화 이렇게 암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 3, 50이라는 말을 너무 빨리 읽으면 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남이 들으면 오해를 할 수 있겠죠. 자, 함께 받았을 때는 어떻게 계산하느냐? 높은 금액의 품목 상한을 기준으로 하되 각 품목의 상한을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은 경조사비가 5만 원이고 화환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높은 금액 품목 상한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함께 하더라도 화환 10만 원짜리 이것이 상한이 됩니다. 그런데 두 개를 합하면 15만 원이 되니까 유급하게 되는 것이죠. 아래 경우는 경조사비가 6만 원이고 화환이 4만 원이면은
총액 기준으로는 10만 원 상한 범위에 들어가지만은 각 품목의 상한을 초과하면 안 되죠. 경조사비는 5만 원인데 초과했으니까 위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례 연습을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식사를 하고 옆에 카페에 가서 커피를 먹었다. 뭐 이런 경우 많죠. 보통은 3만 원짜리 식사를 샀으면 밥을 얻어먹은 척해서 커피 정도를 사죠. 그렇게 정상인데 밥도 사고 커피도 산 겁니다. 이 경우는. 그러면 3만 6천 원을 쓰게 된 것이죠. 시간 장소적으로 근접해서 사용한 경우는 합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위법하게 되겠습니다. 5만 원어치 골프 접대 선물을 받았다. 자, 이 경우는 골프 접대를 받은 것인데 이것을 선물로 볼 수 있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위에서 봤던 선물이라는 것은 뭐 금전이라든가 또 음식물, 이것도 현금이죠. 이런 것들을 제외한 물품입니다. 물품. 이런 골프 접대는 물품이 아니잖아요. 따라서 선물이 아닙니다. 향응에 해당되어서 뭐 10원이라도 위법하게 되는 것이죠. 직무 관련자 결제하고 동석 없이 공직자만 식사한 경우, 이 경우는 4개월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했습니다. 돌잔치에서 5만 원을 줬다. 우리 이런 경우 보통 있죠. 그렇지만 경조사는 결혼이나 장례에 한정이 됩니다. 뭐 생일이라든가 돌, 집들이, 승진, 퇴직, 출판 기념일 이런 경우는 경조사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5만 원짜리 선물을 사서 주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 이행도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제공되는 금품 등 이런 경우는 당연하겠죠. 제가 1,000만 원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줬는데 나중에 그 1,000만 원을 돌려받는 겁니다. 이 경우는 채무 이행 등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받는 것이죠. 뭐 당연히 내 돈이니까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증여는 제외됩니다. 증여를 해서 주는 거라면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조금 헷갈리는 부분인데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16조에 보면은 직무 관련자와 거래를 신고하도록 하면서 무사인 경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무상 거래도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증여든 무상이든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문제에 나오면 이 부분이 잘 틀리거든요. 따라서 증여는 제외한다. 지읒지읒이죠. 무상은 포함한다. 상, 포 이렇게 하면 포상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기본적으로 암기를 해두는 것이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밑에 법조항이 있으니까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공직자 등의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은 봐도 되겠죠. 친족이라 하면은 8초 이내의 혈족, 4초 이내의 인척을 말합니다. 인척이라고 하면 주로 이제 배우자 측을 말합니다. 우리 혈족인 경우에도 혈족의 배우자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 경우는 사촌까지만 되는 것이죠. 경찰관 결혼식에서 8촌 친척이 이때는 뭐 혈족을 의미하겠죠. 취금으로 200만 원을 줬다. 1회에 100만 원을 초과했죠. 이렇다 하더라도 친족이기 때문에 예외사항에 해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단체, 뭐 직원 상조회도 있고 동호회, 동창회, 향후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있습니다. 이 단체의 기준에 따라서 내부 기준이 있겠죠. 구성원에게 금품을 준다든지 혹은 뭐 장기 지속적으로 친분 관계가 있는 그런 사람이 질병을 당했거나 뭐 재난을 당한 공직자에게 주는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자, 공식 행사에서 통상적 범위로 일률적으로 다 주는 것, 교통비라든가 숙박비, 뭐 음식물 등이 되겠죠. 자,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되는 기념품, 홍보품, 또 경연이나 추첨을 통해서 받는 상품 이런 것들은 예외사항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면 대형마트 추첨에서 외제차가 당첨된 경우입니다. 이게 실무종합에 예시로 나와 있거든요. 대형마트 추첨에서 외제차를 준다? 대단합니다. 아무튼 아주 비싼 외제차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경연 추첨으로 받는 상품이기 때문에 받아도 된다는 것이죠. 그 밖에 사회상규에 따라서 허용되는 금품 등입니다. 외부 강의 사례금을 보겠습니다.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만 사후 10일 내에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를 하면 열강을 하게 되죠. 열강하고 나면은 신고한다. 여기서 10을 연상할 수 있겠습니다. 사례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무료 강의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외부 강의입니다. 이때 외부라는 것은 우리 경찰 내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지자체까지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다른 국가기관이나 뭐 지방자치단체에서 강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신고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사실 여기 가서 강의해봤자 강의료 얼마 안 됩니다. 그리고 사전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사전에 신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신고할 때 일부 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강의료를 잘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강의 섭외를 하고 강의를 할 때 정확하게 강의 금액을 말 안 해줘요.
대충 15만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데 실제 받으면은 그보다 몇천 원 더 많을 수도 있고 좀 적을 수도 있죠. 그것을 정확하게 또 물어보기도 그렇고, 그런 경우에는 그 모르는 부분만 제외하고 우선 신고를 합니다. 나중에 알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보완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일 내에 보완하기 때문에 5일 보충,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초과 세례금 처리 과정은 이 표를 보고 설명을 하겠습니다. 안날로부터 2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를 하고 준 사람에게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기관장은 7일 내에 당신이 반환해야 될 금액이 얼마야 하고 계산을 해서 통지를 하게 됩니다. 이 공무원에게 통지를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초과된 금액만큼 공직자 등은 반환하고 신고를 해야겠죠. 이렇게 반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또 신고하지 않더라도 같은 금액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런 절차로 이루어지는데, 여기서 2일하고 7일이 중요합니다. 이 두 가지를 외워야겠죠. 따라서 초과 사례금은 이체해야겠죠. 제가 이체비라고 했는데 이체비란 말보다는 이체가 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초과해서 받은 것은 바로 이체를 해줘야 됩니다. 2하고 7이 되겠습니다. 상한액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시행령 별표에 있는데요. 우리 공무원이라든가 그 유관단체 임직원 등은 4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은 각급 학교, 언론사 임직원 등은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금액이 훨씬 높죠. 부정청탁법의 적용 대상에 각급 학교도 들어가고 사립학교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언론사 직원들도 포함이 됩니다. 이 사람들은 100만 원까지 이렇게 금액이 높죠. 강의는 1시간당 기본은 한 건당으로 상한액을 계산을 하게 되는데, 1시간을 초과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 경우는 강의 시간에 관계없이 상한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금액의 50%까지만 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래 금액이 40만 원이기 때문에 50%는 20만 원이죠. 그러면은 총 상한액은 6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각급 학교나 언론사의 임직에 대해서는 총액 상한이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1시간에 100만 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데 상한마저 없는 것이죠. 대단합니다. 자, 상한액에는 강의료라든가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가 없습니다.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은 공직자 등이 소속기관에서 교통비나 숙박비, 식비 등 예비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한 예비 규정의 기준 내에서 실비 수준으로 제공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는 사례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예외사항이 있고요. 사례금을 받는 외부 강의는 한 달에 3번까지 가능합니다. 이것은 행동 강령에 있습니다. 법에 있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월 3번까지 가능하죠. 강의해서 월 3번, 월세를 벌은 것이죠. 다만 무료이거나 또 국가나 지자체가 요청을 했거나 겸직 허가를 받은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아예 강의를 하라고 허가를 받은 경우죠. 이런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 3번을 초과해서 만약에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 미리 또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으면 됩니다. 신고가 접수됐을 때 처리 과정을 보면은 조사기관은 수사 등을 종료했을 때 10일 이내에 그 신고자가 직접 신고했으면 신고자에게 통보를 해야겠죠. 만약에 권익위가 우리 수사기관에 이첩을 한 경우라면은 권익위에다가 통보를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권익위가 신고자에게 통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때는 10일 이내에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보통 수사 같은 것이 종료가 되면은 10일이 되죠. 그래서 종료 10 이렇게 기억을 할 수 있고, 수사 등을 개시를 했을 때도 보통 10일 이내에 통보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럴 때도 수사 개 10, 종료 10 이렇게 해서 10으로 암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권익위는 신고자에게 결과를 통지하게 되겠죠. 신고자는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그 이의신청을 봐서 권익위는 30일 내에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권한이죠. 일단 이의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도 30일 이내에 재조사를 요구를 하게 됩니다. 자, 재조사를 했을 때는 이때는 7일 이내에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10일에서 7일로 이렇게 3일을 뺐죠. 재조사했다고 조금 더 빨리 통보하라고 3일을 뺐습니다. 아래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률을 보면은 조사기관에 신고 이천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사를 종결을 하라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2000년도 경관시험에 나왔죠. 나머지는 부정청탁방지법에 규정된 내용과 같습니다. 자, 벌칙을 보겠습니다. 조금 어렵습니다.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 되겠습니다. 벌금은 징역이 따라가니까 별도로 암기할 필요 없겠죠. 공무원이 부정청탁을 받고 수행을 한 경우입니다. 2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리고 금품 수수를 받으면은 3년 이하 징역이었죠. 앞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두 문자만 따면은 신부금이 되는 것이죠. 신부금 1, 2, 3 이렇게 기억을 할 수가 있고,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아직도 결혼을 할 때 신부가 지참금을 가져간다 합니다. 신부 지참금으로 기억을 하면 되겠죠. 자, 과태료 사안이 있는데요. 아까 초과 사례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반환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물린다고 했죠.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누구든지 제3자를 통해서 부정청탁을 하면은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들어가고, 공직자 이외의 사람입니다. 일반인이 그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을 하게 되면은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그리고 공직자가 하게 되면은 일반인보다 더 세게 처벌하죠. 3자를 위해서 부정청탁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갑니다. 다만 자신을 위해서 자기 민원을 직접 부정청탁한 경우에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이 자신이라는 사람이 공무원이라면은 금지사유에 해당되죠. 그렇기 때문에 징계사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제가 밑에 메모를 좀 했으니까 이걸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A라는 사람은 B에게 부탁을 해서 C에게 청탁을 합니다. 그러면은 A는 B를 통해서 청탁을 한 것이죠. 제3자를 통해서 청탁을 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되고, 자, B는 자기 민원이 아니죠. A를 위해서 C에게 청탁을 하는 겁니다. 이 경우에 B라는 사람이 일반인인 경우에는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가고, 공직자가 이렇게 했으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3자를 위한다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A가 B를 통하지 않고 직접 C에게 청탁을 해버리면 처벌받지 않는 것이죠. 공직자인 경우에는 뭐 징계사유는 될 수 있어도, 이 내용을 아도서로 암기를 하면은 미미 통일공이 되는 것이죠. 자, 미미라는 것은 강아지입니다. 우리 책에서 강아지가 자주 등장하죠. 작은 강아지에게 미미라는 이름을 붙이죠. 보통 공을 좋아하는데 특히 통일공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미미 할 때 미는 미음이 나오기 때문에 숫자법으로 5가 되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되고, 그리고 1, 2, 3 이렇게 기억을 하면은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기억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직접 부정청탁하는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제3자를 통하거나 제3자를 위해서 하는 경우만 처벌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제가 한 10년 전에 홍콩 영사관에서 경찰 영사로 근무할 때, 그때 보면은 이 홍콩의 그 성매매 단속법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A라는 남자가 C라는 매춘부에게 직접 돈을 주고 이 성관계를 갖게 되면은 처벌사항이 없거든요. 홍콩은 기본적으로 성매매가 합법입니다. 그런데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돈을 주고 C와 관계를 한다면은 보통 B는 포주거나 뭐 유흥업소의 사장 정도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제3자를 통하게 되면은 엄격하게 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규정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